안녕하세요. 네, 우선 화면 공유할게요. 화면을 잠시 끄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수아리다님도 너무 명강의를 해주셔서 정말 부담이 팍팍 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오늘 온몸 건강의 시작, 발 건강 강의를 맡은 송민경입니다. 어쨌든 이런 제품들 사용하신 적 있으시죠? 지압 신발이라든지 지압판이라든지 왜 쓰셨어요? 제가 답할게요. 발은 자극하면 온몸에 좋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정말 이거 걸을 때 전 너무 아팠거든요. 진짜 아파하면서 몇 번 신고 밟아 보고 했던 기억 한 번쯤은 누구나 다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왜 근데 이렇게 하셨어요? 당연히, 네. 이 부분, 이 그림을 보면 쉽게 이해하실 것 같은데, 발은 인체의 축소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한 부분 한 부분 다 우리 몸 장기와 연결되지 않은 부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흔히들 발을 보면 건강해 보인다라고 하기도 하고, 신경계 전체의 건강의 척도가 발이다. 혹은 또 발은 제2의 심장이다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불과 우리 몸 면적의 2%밖에 차지하지 않는다고 해요, 발이. 근데 우리 몸의 98%를 지탱하는 발, 이 발의 중요성은 간단하게 인터넷에 이렇게 발 건강이라고 쳐보시면 많은 기사들이 뜨거든요. 이렇게 발의 건강이 몸 전체에 중요하다. 혹은 또 발 마사지와 건강 관리. 그리고 발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하다. 여기 더 웃겨요. 발에는 그 사람 마음도 담겨 있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2의 심장, 발 건강을 지켜달라. 그리고 동영상도 많이 있더라고요. 발이 건강해야 온몸이 건강하다. 계속 나오고 제2의 심장이 발이 망가지면 전신 건강도 차례로 이런. 그리고 발 상태만 보고 전신 건강을 알아볼 수도 있다. 발 건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관련된 발과 관련된 건강과 관련된 이런 동영상이나 기사들이 무수히 많다는 걸 보면 정말 중요한 부위가 아닐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발인데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발은 52개의 뼈, 214개의 인대, 38개의 근육, 7,200개의 말초신경이 지나간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흔히들 발의 여기 발바닥 부분 여기를 내재근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발 바깥쪽 부분을 외재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발, 아까 우리 모든 장기들 이렇게 보였던 그 부분, 발바닥의 이 부분을 코어 근육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코어 근육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번쯤 코어 근육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텐데 그 부분이 복부나 허리의 힘의 그 코어가 아닌 발에도 존재한다는 사실 저도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거든요. 그러면 발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고 계세요? 발의 역할 뭐라고 생각하세요? 보통 걷기, 달리기, 발차기 이렇게 생각을 하셨죠. 그런데 발은 우리 몸의 뿌리, 주춧돌 역할을 하거든요. 모든 체중을 지탱하고 충격을 흡수하다 보니까 걸을 때는 몸무게의 3배, 뛸 때는 몸무게의 7배. 하루에 발에 실리는 누적 하중이 400에서 600톤 정도라고 하니까 정말 발이 무너지면 몸이 무너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발은 신체만 지탱할까요? 질문자 의도 파악하셨죠? 정답은 당연히 노입니다. 네, 당연히 아니겠죠. 아까부터 계속 나왔잖아요. 발은 제2의 심장이다. 왜일까요?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발은 하중을 효율적으로 분산해서 몸을 지탱하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심장에서 뿜어낸 혈액이 발끝에서 서고 걷고 하면서 근육의 자극을 통해 다시 혈액을 심장으로 보내는 순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발을 제2의 심장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발에 문제가 생기면 건강에도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 코어 근육이 무너지면 무릎, 골반, 허리, 목, 이 모든 신체 밸런스가 무너뜨려지고 그런 걸로 인해서 요즘에는 정말 발 질환들도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족저근막염, 발목 염좌, 퇴행성 관절염, 무지외반증, 지간신경종, 평발. 저는 평발이 질환이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오늘 또 오전 강의를 들으면서 또 알게 되었답니다. 어쨌든 족저근막염은 저는 주변에 잘 없었는데 안 그래도 요 근래에 한 두세 명한테서 들었던 것 같아요. 발 뒤꿈치부터 뭐 발 전체적으로 이게 너무 막 송곳으로 찌르는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막 찔러서 정말 걸을 수조차 없다고 그래서 계속 앉아서 생활을 해야 됐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뭐 발목 염좌는 한번 삐끗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게 반복해서 생기는 그런 염증 종류고요. 퇴행성 관절염은 당연히 아까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발이 체중에 우리 몸무게를 계속해서 이렇게 받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어디에 한 군데 염증이 생긴다거나 했을 때 그게 관절염으로 번지는 그런 염증. 그리고 무지외반증, 이렇게 힐 같은 거 많이 신었을 때 엄지발가락이 거의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형태의 거의 이렇게 발 모양이 아니라 이걸 삼각형이라고 해야 될까요? 발의 그런 형태로 변하는 그런 게 무지외반증이었잖아요. 저는 그런 발 모양, 그냥 발 모양만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게 엄지발가락이 안쪽으로 계속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엄지발가락의 무게가 안 실려서 걷는데도 문제가 생기는 그런 형태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발도 신발도 정말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무주외반증은 또 오전에 듣기로 이게 유전적인 영향도 있다고 하니까 아무튼 정말 유전 무섭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답니다. 그리고 지간신경종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족저근막염은 거의 발 중앙에서 뒤꿈치 부분이었다고 하면 지간신경종은 발가락 한 2번, 3번에서 오는 통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평발이 왜 질환인가는 오늘 들어보니까 평발이 안짱다리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서 안짱다리는 또 O자다리가 될 위험도 있다고 하니까 이게 어쨌든 관리를 해줘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살펴보면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풋코어 근육은 발의 구조적인 안정성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발이 보통 여러 겹의 근육과 인대 그리고 이루어져서 이렇게 움푹 패인 형태의 돔 구조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노화가 진행되다 보면 이 돔 구조의 아치형이 점점 낮아지면서 평발화가 돼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 발의 아치가 무너지면 근골격계, 아까 앞부분에서 나왔었잖아요. 무릎부터 허리, 골반, 어깨, 목, 이 뼈와 관련된 모든 부위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풋코어 토탈 솔루션을 제안 드립니다. 그래서 스텝 1은 근육을 단련하는 풋코어를 탄탄하게, 스텝 2는 근육을 자극, 풋코어를 탄력 있게 만들어주고요. 스텝 3는 근육을 진정해서 풋코어를 부드럽게 하는 형태를 제가 알려드릴 텐데요. 우선 스텝 1인 근육을 단련하는 형태는 생활 전반에서 발 전체를 사용하여 걷는 습관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발 뒤꿈치, 발 중앙, 엄지발가락 이렇게 걷는 연습을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하이힐이나 발가락 슬리퍼, 저희 조리라고 하잖아요. 그 조리는 올바른 걸음걸이에 방해가 되니까 지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발 뒤꿈치, 그리고 발 밑에 아치, 발 측면, 발등과 발가락 이런 부위를 자극해 주시면 돼요. 즉 자주 마사지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근육 운동도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생활하는 것과 또 관련해서 운동을 어떻게 하냐면, 당기는 족족이라고 해서 바닥에 수건을 펼쳐서 발가락을 이용해서 수건을 몸쪽으로 잡아당기는 걸 10회 반복하는 운동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킬레 수건이라고 해서 발을 쭉 뻗고 앉아서 수건을 발에 감싸고 앞쪽으로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45초를 유지하는 이 형태를 2, 3회 반복하시면 이게 푸코를 탄탄하게 만드실 수 있는 피트니스, 네, 근육 단련 운동입니다. 한번 아주 간단하면서도 쉬우니까 자주자주 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근육 자극, 흔히 마사지라고 하죠. 손으로 뭐 또 기계로 앞에서 보셨듯이 지압 신발, 지압판 이용하셨겠지만 네, 아파서 진짜 일회용이셨던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네, 지금 여기 사진에서 보이는 이 기계거든요. 발 마사지 기계 이름이 리플렉서 1699랍니다. 왜 이름이 리플렉서냐면은 리플렉설러지라는 반사요법이라는 용어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이 반사요법이 무슨 말이냐 하면 발의 특정 부위를 자극하면 다른 부위에서 반사 반응이 일어나 전신 건강을 증진시킨다는 그런 요법을 일컬어 줍니다. 아까 제 거의 앞부분에서 발의 인체 축소판이라고 하면서 발을 지압하는 형태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발을 자극하면 그 부위에서 전신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발 마사지기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특히나 또 왜 1699일까요? 1699는 16개의 에어셀, 6개의 롤러, 99개의 프레서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는데요. 뒤에서 조금 더 설명해 드리면 각각 이 16개 구획이 지금 이렇게 그림에서 보이시다시피 1번부터 16번까지 구획이 총 16개로 분리 설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입체적인 자극, 차별화된 사용해 보시면 할 거예요. 그 경험을 느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에어프레스 공기 압력이 속도나 세기나 이게 되게 다이나믹해요. 그래서 이게 롤러나 이 돌기 효과를 극대화시켜 주고요. 그래서 10분 동안 이렇게 발에 딱 맞춰주는 형태로 사용할 수 있어서 진짜 개인마다 이 다 다른 발 모양에도 정말 꼭 맞춘 듯이 마사지를 해줘서 누가 내 발을 손 마사지 해주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되게 좋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또 6개의 롤러와 99개의 돌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돌기 모양은 요 밑에서 이렇게 다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살짝씩 다르고 이렇게 있는 거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6개의 롤러하고 이 돌기 때문에 이게 다 구별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뒤꿈치를 지압하는 돌기, 또 발 아치를 자극하는 돌기, 이렇게 다 구역도 나눠져 있고 돌기 형태나 구조가 다 섬세하게 설계되어 있어가지고 진짜 딱 맞춘 듯이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서 75번의 패턴 변경으로 세분화된 무브먼트를 제공한다 해서 옵티멀 무브먼트로 또 자랑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 왼쪽 화면을 잠깐 클릭하면 이 앞부분, 윗부분을 그 다음에 발 전체 앞부분, 이 뒷부분, 그 중간 부분 이런 식으로 발 자극을 75번의 패턴이 이렇게 변경되면서 발을 계속해서 주무른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더 신기한 건 저는 이제 이 개발하신 분의 얘기를 들었는데 스트레스 레벨이나 혈류량까지 체크를 해서 최적화된 압력으로 이게 설계가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75번의 패턴이 계속적으로 변화하면서 내 발을 마사지하기 때문에 정말 시원하더라고요. 진짜 꼭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막 뭐 어떻게 경험해 보시냐면 우선은 여기 아메이마트 AP 아메이 플라자에 가시면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 한쪽 그 아메이 플라자 한쪽 편에 이렇게 체험 존이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좀 여유 있어 보이지 않나요?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뭐 잡지책을 보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시원했고, 이제 이거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한번 해보셔야 진짜 그 느낌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기존의 발 마사지기 하고는 확실히 달랐어요. 진짜 저는 누가 손으로 마사지 해주나라는 그 느낄 만큼 정말 시원했거든요. 예전에 그런 이렇게 공기압으로 발 마사지하고 다리 마사지하는 기계를 써봤는데 정말 아프기만 아프고 뭔가 답답하고 불편한 그런 느낌이었다면 이거는 리플렉서 1699는 진짜 네, 한번 체험해 보시면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는지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가격이 일시불로 했을 때 96만 원이고요. 그리고 스마트페이는 선급금 31만 원, 그 다음에 월 19,000원으로 36개월 동안 렌탈 개념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는 가격이 99만 4천원으로 네,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스텝 근육 진정 달걀 같은 뒤꿈치. 제가 정말 저도 제 발 사진을 넣을까 정말 많이 고민했었거든요. 근데 이건 굳이 제 발을 안 하더라도 많은 사진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발 뒤꿈치 네, 차이가 별로 없어요. 네, 정말 치부를 들킨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어쨌든 이런 발 뒤꿈치를 가지신 분들은 제 마음 이해하실 거예요. 이런 기구들, 또 이런 크림들 많이 사용해 보셨죠? 네, 제가 다 사용해 봤습니다. 사용해 본 결과 다 똑같습니다. 전과 후가 크게 차이가 없어요. 불편함이 더 커졌다면 더 커진 거죠. 안 쓰면 다시 또 도돌이처럼 되돌아가고 더 딱딱해지거든요. 그래서 정말 크림 같은 경우에도 뭐 약국에서도 추천해주고 뭐 이렇게 뭐 직구로도 있고 가격대 별로 이렇게 뭐 싸지도 않아요. 이 스프레이 형태의 요거는 하고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바르는 형태가 있거든요. 그걸 뭐라고 하죠? 이렇게 스틱 형태로 된 그런 크림도 있고 한데 네, 너무 끈적여가지고 양말 없이는 돌아다닐 수 없고 그냥 돌아다녔다가 내 발자국만 이렇게 남기는 청소하기도 힘들어지는 그런 스트레스를 더 받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저희 아메 GNH 너리쉬 플러스 All About Soft 풋 크림은 제가 소개해 드릴 텐데 네, 6-in-1 멀티 케어 솔루션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제품이에요. 각질과 각질 케어도 동시에 자극과 진정도 동시에 건조하고 갈라짐에 보습과 영향을 주면서 이 6가지가 한 번에 케어되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풋크림인데 그러니까 이중 각질 케어라고 했잖아요. 각질을 연화시켜서 제거 이렇게 딱 떨어지게 만들어주는데 이 성분들은 시간 관계상 각자 좀 읽어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중 스킨케어라고 해서 이런 성분들, 천연 성분들이 또 많이 들었잖아요. 그 진정, 보습, 영양 거기다가 또 재발하지 않게 피부 보호막까지 이렇게 사중의 스킨케어까지 되는 그런 크림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걸 사용해 후기가 보면 벗겨지는 각질과 굳은 살을 쫀득한 풋크림으로 촉촉하고 뽀송하게 상큼한 애플민트 향으로 수분과 영양 공급은 꼼꼼히 했다. 저도 다른 것보다 향이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두말할 필요가 없었어요. 향이 이것도 맡아보셔야 되는데 곧 맡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 제가 2개 넣었더라고요. 부드러운 발림성에 빠르게 흡수되고 촉촉하다. 자기 전에 진짜 이게 빠른 흡수 정말 좋았어요. 진짜 빠르게 흡수돼서 요 밑에 내용도 비슷하거든요. 이렇게 미끌거리거나 찐득거림이 없었다. 흡수도 잘 되고 끈적임이 없어서 발을 부드럽게 만들어줘서 촉촉한 아기발을 만들어줬다고 하는데 저도 바르고 바로 딱 찍으면 솔직히 그거 크림이니까 자국 날 수 있는데 다른 제품들은 10분이 지나든 1시간이 지나든 계속 끈적였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저희 풋크림은 그러니까 바르고 한 10분 정도 지나니까 진짜 양말 없이 그냥 걸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만큼 끈적임이 덜하고 흡수가 빨라서 되게 좋았던 제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한 일주일간 열심히 사용한 제 발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아직도 이렇게 좀 자국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 또 안 쓰면 돌아갈까 싶기도 하지만 제 느낌은 확실히 그 예전에 썼던 그 뭐 약국에서 추천해줬던 제품들 뭐 그런 것보다 확실히 촉촉하다. 그리고 덜 갈라진다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다들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메에서 자산을 배우잖아요. 경제자산, 매력자산, 건강자산. 본인들의 자산은 어떤 부분에 더 크게 작용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건강자산 중에서도 코어 근육을 집중해서 알려드렸고요. 푸코 토탈 솔루션 스텝 1, 2, 3를 함께 해봤습니다. 그래서 푸코 근육 이제 어떻게 관리하셔야 될지 잘 아셨죠? 네, 지금까지 헬스 코디네이터 송민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